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선정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정단체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 후 수료 퀴즈와 만족도 조사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수료 퀴즈는 80점 이상 교육 수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추진 안내서를 보면서 교육을 시청하면 더욱 이해가 빠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기본 서류로는 활동 일지, 대상자 추천서, 물품 수령증이 있습니다. 활동 일지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신 후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활동 일자별 1회 작성해야 합니다. 활동 일지에는 활동일, 활동 시간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특히 식비가 지출된 날짜에는 4시간 이상의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장소와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수 및 이름을 작성하고 대상자 인원수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내용에는 봉사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활동 사진도 2장 이상 첨부해야 합니다. 평가회 혹은 사전준비 회의와 같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를 진행한 후에도 활동 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를 작성해 주시고 참석자 인원수 및 성명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내용에는 회의 주제 및 논의된 결과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 모두가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도 2장 이상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나 공연을 진행 중에도 활동일지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역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교육 또는 공연 봉사자, 강사, 대상자 등 참여 인원과 활동 내용에는 교육 또는 공연의 주제, 참여자 변화, 반응, 만족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잘된 점과 아쉬운 점 등 준비 및 진행 과정 평가도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나 공연 활동 사진 2장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후에는 반드시 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각 해당 지역 자원봉사센터 제출 양식에 따라 활동 일지 등을 제출하여 실적 등록 바라며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봉사 실적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별 소속 시군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밑반찬 봉사와 같이 수혜받는 대상자가 있는 사업이라면 대상자 추천서와 물품 수령증이 필수입니다. 물품 수령증은 기관용과 개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서는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 공인된 기관의 추천서만 가능하며 노인 또는 장애인 장기요양 입소시설이나 주간, 단기보호 이용시설 같은 민간복지시설은 대상자 추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추천기관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먼저 협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상자 추천서는 활동 시작 전 발급이 되어야 하며 대상자 추천서 내 추천기관 직위는 필수이니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받는 대상자 명단을 함께 받고 대상자 명단 양식에는 이름 외의 다른 개인정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물품 수령증은 기관용과 개인용이 있습니다. 추천기관에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직인을 받은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천기관에서 물품 수령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용 물품 수령증에 수령자 개인의 이름과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꼭 유의하고 지켜야 하는 주요 사항입니다. 반드시 경기도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업체 이용 시 해당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사유를 도센터와 먼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이나 홍보자료를 제작할 땐 반드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문구를 필히 표기하고
후원 표기는 불가합니다. 단일 품목 200만 원 이상 지출 시에는 본 견적서 한 부와 비교 견적서 한 부를 첨부해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예금이자 캐시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적립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회원제로 운영되어 자동 적립되는 곳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최종 평가 시 사유서 작성 및 환수 조치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린 스티커를 다음과 같이 카드에 꼭 부착하여 지출하실 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 사용은 불가합니다. 발생한 예금이자는 최종 결과 보고 이후 반납해야 하오니 예금이자까지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체크 할인 등으로 통장에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 내용으로 지출 가능합니다. 다만 미사용 시 최종 결과 보고 이후 반납 안내를 통해 반납하게 됩니다.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괄 결제 및 현금 인출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출은 불가합니다. 셋째, 단체 회원의 활동비, 강사료 등 인건비 지출은 불가합니다. 넷째, 교통비 및 유류비는 지출 불가합니다. 다섯째, 학자금, 생활비, 상품권 등 상금, 시상금, 선물 등 현금성 지원은 불가합니다. 여섯째, 사업 성격, 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물품 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비 지출은 불가합니다. 일곱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비 지출 불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부적정 집행액이 발생할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 안내서 29에서 3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 운영 교육입니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에 지출 결의서, 물품 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인건비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지급 확인서 등 지급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지출할 때는 지출 결의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출 결의서는 지출 일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한 장의 지출 결의서 안에 해당 일의 지출 내역을 차례로 작성하면 됩니다. 지출 내역, 금액, 상호명, 지급 방법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증빙사진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지출 결의서의 결제는 실무자와 단체장, 최소 2인 이상의 결제 사인 또는 도장은 필수입니다. 증빙사진은 각 해당되는 지출 영수증 내역과 동일한 물품과 수량이 보이게 촬영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예시를 함께 안내하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사진은 필수 첨부이며 사진을 찍으실 땐 구매 수량과 구매 물품이 잘 보이게 나열한 전체 사진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카트나 박스에 담긴 채로 수량과 품목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구입 후 바로 촬영하여 사진을 보관해야 증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예시처럼 영수증을 복사 후 원본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종이 한 장당 영수증 한 장씩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에 여러 개의 영수증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영수증의 잉크는 휘발성으로 차후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되니 영수증 발행 당일 바로 복사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신 물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견적서나 거래 내역서, 간이 영수증 등 내역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로 지출할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증, 사업자 등록증,
업체 통장 사본, 견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단체명으로 발행한 현금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체 확인증에는 입금 계좌와 예금주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는 당일 품목 200만 원 이상 지출 시엔 필수 첨부입니다. 구입한 업체의 상호명과 도장이 필히 첨부된 견적서야 하며 200만 원 이상 구입 시엔 본 견적서 한 부와 비교 견적서 한 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공연료 등의 인건비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확인서 2. 이체 확인증 3. 이력서 4. 통장 사본 이상의 4가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활동일지에 강사비가 지급된 교육이나 공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 확인서에 교육일과 공연일의 활동일지가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출 시엔 지급 확인서가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강사, 공연자의 서명은 필수입니다. 강의 행사 주제,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등을 작성하고 인적사항의 입금 계좌와 실제 이체된 입금 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금액과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사료, 공연비가 동일인에게 월 1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강사료 총액에서 8.8%의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강사료는 매달 정산해야 하며 일괄 지출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5월에 홍길동 강사가 2회 교육을 진행하여 각각 8만원, 5만원의 강사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월 지급하여야 할 강사료가 총 13만원으로 월 12만 5천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강사료 13만원에 8.8%에 해당하는 11,440원을 세금 공제 후 11만 8,560원을 홍길동 강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6월 1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강사료의 8%인 소득세 1,400원을 납부하고 위택스나 관할구청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04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원천징수 방법은 추진 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안내글에 첨부된 자료 원천징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원천징수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비 지출 시에는 활동일지에 4시간 이상의 활동 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며 식사 인원은 활동일지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인당 8,000원, 1일 1시까지만 지출 가능하며 주류는 불가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원본 서류 접수가 필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원본 대조필 도장이 필요합니다. 원본 대조필 도장은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으신 후 서명 또는 도장은 필히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원본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전에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 중 해당 시군센터 직원이 단체 활동 현장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사업 운영, 회계 서류 구비 등 단체의 사업 진행 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현장 소통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해당 시군센터 직원이 사전에 연락하여 일정 협의 후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추진 안내서와 유튜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채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